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본성은 절대 안 변한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거나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누군가를 향해 던진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끝에 스스로에게 건넨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망이 그 문장 뒤에 쌓여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대부분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은 단호하게, 때로는 간절하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건 조금 고치면 어떨까? 이 부분만 달라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면, 이 상황이 맞으면 모든 것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조용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변화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 혹은 1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그런데 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하게 되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같은 실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변하는 걸까? 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정말 노력은 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고,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포기일 수도 있고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을 닫은 뒤에도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희미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혹시 달라졌을까? 혹시 깨달았을까? 혹시 내 말이 닿았을까?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조용히 실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또 기대하고,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 변화라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변화가 가능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노력하면 달라진다. 마음먹으면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경험,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발라진 경험,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서 조금 나아진 경험,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나도 변할 수 있었으니까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하면 달라졌으니까 저 사람도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과 본성을 바꾸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근본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었던 것은 대부분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드러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숨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성향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없다니. 그건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요? 만약 노력하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실망을 경험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대했기 때문에 계속 실망했기 때문에 계속 지쳤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 부분만 달라지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텐데 이것만 고쳐지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질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시간도 쓰이고 감정도 쓰이고 마음도 달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건가?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건지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는 변화를 믿었습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고,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진심이 닿으면 변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말을 걸었고 다시 기대를 품었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쇼펜하우어의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나를 지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쏟지 말라는 말. 그래서 나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타인도 바꾸려 했고 상황도 바꾸려 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바꾸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매달렸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했고 소용없을 것 같은데 포기 못했고 지쳤는데도 놓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무관심해지는 것 같았고 마음이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쳐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꾸려 하지 않으면 정말 무관심한 걸까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은 어떤 면에서 사랑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함하지만 받아들임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바람을 접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더 쉬운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바꾸려 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노력이 우리를 지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며 마음이 달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 했던 것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까?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완정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갔는가?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경험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내 변하지 않는 모습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이 문제 앞에서 한 번쯤은 멈춰 섰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마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대와 실망이 쌓이고 수없이 많은 시도와 좌절이 반복된 뒤에야 비로소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은 안 변하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혹시 변화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을까? 그 혹시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노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바꿀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건가? 이 두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면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진심을 다하면 닿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우리를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글은 답을 주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건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꾸려 했는지,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을 조용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본성은 절대 안 변한다. 이 말이 희망을 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 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 그때 어떤 마음이었든 그 기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가 도와주면 나아질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곁에 있었고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렸을 겁니다. 왜 안 변하는 걸까? 내 말이 닿지 않는 걸까? 정말 이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걸까?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나만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하고 다시 포기했다가 다시 희망을 품고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 피로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도, 다 정리된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을까?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때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며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굳이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굳이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게 조용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 함께한 사람도 있고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꾸고 싶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저 부분만 달라지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것만 고치면 우리 관계가 훨씬 편해질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일 수도 있고 참다가 터뜨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그 말 속에는 기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달라지겠지. 이번에는 변하겠지. 이제는 알아듣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잠깐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말을 했고 또 기대했고 또 실망했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였습니다. 그게 원망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 답답한 것, 그냥 무언가 허무한 것,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희미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문득 떠오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 한마디와 함께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다 보면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안고 가야 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바꾸려 했던 사람, 바꾸고 싶었던 사람, 결국 바뀌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아마 앞으로도 가끔 떠오를 겁니다. 그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그냥 두어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의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었기에 더 나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쏟았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 마음만은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려 했던 사람, 바꾸고 싶었던 사람, 바뀌기를 기다렸던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었는데 끝내 바꾸지 못한 경험,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변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자책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나를 바꾸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매일 자신의 한계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잠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 시작은 대부분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꾸려는 마음이 사랑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는 마음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선이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건 아마 바꾸려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순수한 선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선의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마음이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선의 뒤에 숨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안 변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내 말을 안 듣는 건가? 라는 서운함이 생기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바꾸려는 마음 안에 순수한 선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그 안에는 이 사람이 변하면 내가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내 말대로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내가 옳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선의와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그게 순수하지 않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선의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를 때 생깁니다. 나는 순수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기대가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조금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습관만 고치면 좋겠는데, 저 말투만 달라지면 좋겠는데, 저 태도만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중에는 답답함을 담아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표현 방식을 바꿔가며 시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보기도 하고, 애둘러 말해보기도 하고, 제3자의 이야기를 빌려 말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잠깐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실망이었을 수도 있고, 허무함이었을 수도 있고,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변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신경 쓰는데 왜 넌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만큼 애쓰는데 왜 넌 달라지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실망이 쌓이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드러날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대방도 믿겼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렸던 말이 점점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느껴졌던 것이 점점 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말을 들을수록 더 변하기 싫어졌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한다는 느낌은 편안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마음이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바꾸려고 할수록 상대방은 더 움츠러들고 더 방어적이 되고 더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바꾸려는 쪽은 더 답답해지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워지려고 시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 바꾸려는 마음 안에 상대방의 자리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더 나은 모습은 요가 정한 것인가요? 그건 내가 정한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더 나은 것이고 내 관점에서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바꾸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바꾸려는 쪽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항하는 쪽도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널 위해서 하는 건데 난 그거 원한 적 없어.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둘 다 상대방의 입장은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지쳐갑니다. 바꾸려는 쪽은 니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주느냐고 생각하고 바꾸기를 요구받는 쪽은 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서운합니다. 둘 다 억울합니다. 둘 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한때 가벼웠던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편했던 사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걸까? 그리고 그 뒤에 더 불편한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변하면 내가 더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관계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 것이라는 은밀한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의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순수한 선의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순수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만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도 욕구와 기대가 섞여 있었다는 걸 알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면 상대방을 탓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에 들여다보면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기대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사람이 계속 이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 바꾸려는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해, 변해야 해, 달라져야 해. 이 말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은 그 뒤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면 좋겠지만 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달라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됩니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더 지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는 점점 희미해지고 집착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선의였는데 어느새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더 지쳐가고 둘 사이에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정말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옵니다. 더 세게 잡으려 하거나 조금씩 놓기 시작하거나 더 세게 잡으면 관계는 더 팽팽해집니다. 서로 지치고 서로 상처받고 결국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놓으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놓아도 되는 걸까? 이러다가 정말
변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놓아보면 의외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덜 요구하니까 상대방도 덜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덜 밀어붙이니까 상대방도 조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놓아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놓으면 정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둘 다 지친다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쪽도 지치고 바뀌기를 요구받는 쪽도 지칩니다. 그 지침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계속 붙잡을 것인가, 조금 놓아볼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붙잡는 것도 힘들고 놓는 것도 힘듭니다. 붙잡으면 계속 싸워야 하고 놓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은 바꾸려는 마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마음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우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니까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다만 그 흐름에 너무 휩쓸리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바꾸려 하는 걸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으면 다음 행동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마음에 나만의 욕구도 섞여 있다는 걸 인정하면 상대방을 덜 탓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꼭 상대방이 변해야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하지? 왜 내가 포기해야 하지? 상대방이 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과 나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어느 쪽이 덜 힘들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보다 나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 기대를 돌아보는 그것이 어쩌면 관계를 살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그 마음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덜 원망하게 되고 나도 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났고 여러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꾸려 했던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고 끝내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관계 자체가 끝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였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시간을 쓰고 감정을 쓰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노력 때문에 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볼 것인가? 다른 방식이란 바꾸려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꾸려는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다루어 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과 나를 위한 마음을 구분해보고 순수한 선의와 숨겨진 욕구를 구분해보고 꼭 필요한 변화와 내가 원하는 변화를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조금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기준을 고집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기준도 존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변하지 않아도 함께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변화가 없으면 정말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바꾸려는 노력이 정당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판단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바꾸려 하는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덜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꾸려 했던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선의였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선의 옆에 기대가 붙었고 기대 옆에 조급함이 붙었고 조급함 옆에 집착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둘 다 지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마음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은 왜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다면 이 질문은 더 절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 안 변하는 걸까? 왜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 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걸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종종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서 그래.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의지 부족 때문일까요? 정말 노력하지 않아서, 정말 고집이 세서, 정말 변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뇌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뇌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어쨌든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패턴, 지금까지의 행동 방식, 이것들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뇌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굳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까? 새로운 것은 예측할 수 없잖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위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뇌는 변화에 저항합니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 하고 새로운 것을 피하려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그냥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뇌가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지가 부족해서 라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익숙한 것은 에너지가 덜 듭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익숙한 일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는 것, 이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찾을 때, 처음 배우는 것을 익힐 때,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뇌는 여전히 그때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뇌는 가능하면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기억이 쌓이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기 이미지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요한 닻이 됩니다. 그런데 변화한다는 것은 이 자기 이미지를 흔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깁니다. 변화라는 요구가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왜 내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거구나. 저 사람이 변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저 사람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자기 보존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나를 유지하려는 것. 이것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 안에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바꾸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인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변하는 걸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그것도 뇌가 나를 지키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안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대부분 겉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는 종종 의식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바꾸려 해도 그 행동을 일으키는 뿌리가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 줄기만 뽑으면 다시 자라는 것처럼 표면적인 행동만 바꾸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더 깊은 곳을 거느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부에서 아무리 자극을 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노력이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면을 건드리는 것뿐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계속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되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는 마음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면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이 들고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 효율을 좋아합니다. 매번 새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패턴을 따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특정 감정이 활성화되고 자동으로 특정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화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걱정을 하려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걱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자라면서 겪은 일들, 반복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특정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패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려면 기존 패턴을 덮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의 패턴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선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해했는데 저 사람 안에 오래된 패턴이 있구나. 저 사람이 왜 같은 것을 반복할까 하고 짜증났는데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도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이해해도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계도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관계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람에게는 안전지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예측 가능한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심리적 영역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전지대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변화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측 가능한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를 꺼립니다. 변해야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나기가 두렵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두려운 거구나. 저 사람도 안전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보면 공감이 생깁니다. 나도 마찬가지니까요. 나도 새로운 것이 두렵고 나도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고 나도 안전지대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변하기 어려운 것은 특별히 약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어렵게 변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자기 보존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비난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좀 더 편안해집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비난보다는 이해에서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지 이해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구일 뿐인지 이 구분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 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오래된 패턴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벗어나기가 두렵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지도 중요합니다. 변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심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의 지지가 필요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변해야겠다고 느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밀어붙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꾸려는 노력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운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판단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안 변하는 거야?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변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을 상대방에게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구나.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줄어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 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변화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질인지 그리고 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매 기대일 뿐인지 이 질문들에 답해보면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 수없이 실망을 안겨주었던 사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답답함, 서운함, 원망, 혹은 지침, 그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들은 진짜이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들 옆에 조금 바른 시선을 놓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수 있다는 시선, 저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고 있었을 수 있다는 시선, 변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는 시선, 이 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의지 부족이나 고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오래된 패턴이 뿌리박혀 있고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처음에는 무력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꾸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지만 함께 사는 법을 찾는 것은 관계를 다르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옛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지혜가 보입니다. 물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냥 돌아갑니다. 바위 옆으로, 바위 아래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바위는 그대로 있고 물도 멈추지 않습니다. 둘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상대방을 그대로 두고 나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상대방을 바꾸는 대신 나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물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오기를 바라는 것에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계속 품고 있으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 시도와 좌절의 반복. 그 반복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기대하면서 지칠 것인가? 아니면 기대를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함께 사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거리두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의 다른 점이 더 크게 느껴지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런 마음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덜 거슬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관계는 아주 가까워도 괜찮고 어떤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까워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바꾸려 하지 말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어렵게 느낍니다. 받아들이면 지는 것 같고, 받아들이면 포기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면 내가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이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느라 쓰던 에너지를 현실 속에서 길을 찾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거나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거나 완전히 떠나거나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원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것. 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떠나는 것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망 없이 떠나면 마음의 찌꺼기가 덜 남습니다. 이해하면서 떠나면 나중에 돌아볼 때 후회가 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가 먼저입니다. 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왜 이 관계는 어려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선택하면 그 선택이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타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바꾸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인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변하는 걸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적용했던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오래된 패턴이 있고 나도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고 나도 안전지대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안 변하는 게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노력이 자기 학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안 변하냐고 자책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강압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해와 수용에서 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조금씩 달라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건강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중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기 어려운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꾸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한때 만났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기 성격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더 자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꾸려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 성격일 뿐이라고 그 성격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편해졌다고 합니다. 바꾸려고 애쓸 때는 힘들었는데 받아들이니까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조용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바꾸려고만 할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장점을 찾는 것.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관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관계란 서로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비슷한 것. 그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하게 맞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관계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다르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다르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려 하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을 찾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맞는 관계는 현실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의 관계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관계에 대한 기배가 달라집니다. 완벽한 관계를 찾는 대신 불완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대신 다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런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갈등을 겪다가 결국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 바꾸려 했지만 실패하고 포기하려 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결국 함께 사는 법을 찾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바꾸려 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려 하고 다시 붙잡고 결국 함께 사는 법을 찾게 됩니다. 혹은 찾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그 과정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이 있다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다음 관계에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삶 전체에 걸친 과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변하지 않는 것들과 마주합니다. 변하지 않는 타인,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세상,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꾸려고 계속 싸울 것인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다시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싸우고 싶고 어떤 날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바꾸려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포기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일관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거리 두기, 받아들이기, 함께 사는 법을 찾기,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덜 후회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도 알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멀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곁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고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꾸고 싶어집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 기대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함께 사는 것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내 기대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곁에 두는 그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것, 바꾸려고 자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타인도 바꾸려 했고 상황도 바꾸려 했고 자기 자신도 바꾸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것, 거리를 두거나 받아들이거나 함께 사는 방법을 찾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꾸려 했던 사람, 결국 변하지 않았던 사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꾸려 하는 대신 함께 사는 법을 찾는 것, 기배를 내려놓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기대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율도 하고 타협도 하고 때로는 거리도 둡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합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받아들이기, 함께 사는 법, 찾기,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자책하고 몰아붙이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것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잘 변하지 않는지, 바꾸려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지,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잘못인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야기는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변화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기억, 자기 자신을 바꾸려 했던 기억,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실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바꾸려는 노력이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무의미하다는 것. 바꾸지 못하는 것 앞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기대를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바꾸려 했던 것을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달라져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금의 삶을 바라볼 뿐입니다. 변하지 않음을 인정한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바꾸려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기로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거리를 두기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계속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어떤 것은 바꿀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꿀 수 있었던 것들은 노력의 결과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던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지쳤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구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노력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멈춰야 합니다. 그 판단은 각자가 해야 합니다. 다만 멈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은 바꾸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 바꾸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바꾸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삶의 일부입니다. 바꾸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바꾸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타인도 바꾸려 했고 상황도 바꾸려 했고 자기 자신도 바꾸려 했습니다. 그 노력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노력할 수 있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꿔야 한다는 집착이 되면 바꾸지 못할 때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꾸려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 사이의 균형, 노력과 수용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균형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노력하고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힘들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도움이 됩니다. 바꾸려는 노력만 하면 지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력해집니다. 둘 사이에서 자기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음속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바꾸려는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다만 한 번쯤 그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조금 더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바꾸고 싶은 것들을 품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각자가 정할 일입니다.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정답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은 생각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알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좁은 길만 보면 막막하지만 넓은 길을 보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바꾸는 것 외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삶에서 배운 것들은 원장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됩니다.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떠올리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앞에서 지칠 때, 바꾸려는 노력에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 됩니다. 아, 다른 방법도 있었지. 바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지.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었지. 그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본성은 절대 안 변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꺾는 말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 말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래야 덜 힘들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정말 이런 의미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느낍니다.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들었을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한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조금 변했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변화입니다. 바깥을 바꾸지 않아도 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지 않아도 나의 시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깥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안을 바꾸는 것이 더 확실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안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시선, 오래된 생각, 오래된 감정,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타인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바깥이 바뀌지 않아도 안이 바뀌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타인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꾸려 해도 좋고 나중에 바꾸려 해도 좋고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정할 일입니다.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이 이야기도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바꾸려는 마음에 대해, 함께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깊이 생각해도 좋고 가볍게 넘겨도 좋습니다. 오래 기억해도 좋고 금방 잊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했다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삶은 유동적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계속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우리도 변해갑니다.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바뀌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바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바꾸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삶이 조금 편해집니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은 각자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것이 각자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품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 어딘가에 두었다가 문득 생각날 때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조용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타인도 바꾸려 했고, 상황도 바꾸려 했고, 자기 자신도 바꾸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음속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앞으로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바꾸고 싶은 것들을 품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